안녕하세요. 피터팬의 집부자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뭐 요즘도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등기부등본 떼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해서 iros.go.kr 가시면은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접속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을 하면 부동산 어떤 거를 열람할 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신이 증명서 뗄 거를 여기 검색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시면 되고요.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들도 이제 표시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근저당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다른 등기사항 증명서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샘플로 등기사항 증명서 하나 뗐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받았어요. 샘플로. 요거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그러면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SK뷰 아파트 백사동 건물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표제부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 표제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두 개냐면은, 첫 번째 표제부는 일동의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보면 이제 백사동의 특정 호수인데, 이 백사동 전체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는 이제 말소사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서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존 주소는 이제 말소된 거고, 백사동에 대해서 이렇게 1층부터 16층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표제부, 일동 건물의 표시. 일동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그러니까 두 필지로 되어 있고, 그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거에 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표제부, 여기 보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등기부등본 정확한 떼려고 했던 그 호수,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요. 건물 번호에 그 호수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건물 내역에는 여기 보면 84.94 제곱미터, 뭐 이게 32평이죠. 흔히 말하는 전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표제부 전유 부분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요. 대지권 표시. 그러니까 3671 8분의 1, 8분의 36.6. 여기 보시면은 아까 표제부 첫 번째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 필지를 합하면 10, 100, 1000, 36,718 제곱미터인데, 그거분의 36.6이 이 특정 호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갑구에 보시면 이제 여기 적혀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된 내용들이 갑구에 있는데, 보시면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가 처음 해가지고 이 등기를 할 때는 이제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2005년에 매매를 했죠. 이분이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서 2009년도에 또 다른 분이 매매를 공유자라고 되어 있는 두 분 명의로 이렇게 했나 봐요. 두 분 명의로.
이렇게 두 명으로 공유 이전했고, 이렇게 이전을 두 번 한 거죠. 소유권 이전을. 그 을구에는 여기 적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근저당권자가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은행.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이자를 미납한다던가 어떤 다른 채권들에 대한 방해를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 금액이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2009년도에 해지하면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다시 설정을 했죠. 근저당 설정. 요거를 보면은 대충 이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7년 9월 13일인데 이 첫 번째 이 그 매매를 하신 분이 2007년 9월 13일에 접수를 했는데, 이분이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이제 대출 받으신 거고, 그 후에 2009년 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월 20일 있죠. 그 두 번째 소유권 이전하신 분.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공유자 중에 이 한 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고, 그 대출 받으면서 이 기존 그 가지고 있던 분의 대출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고 이 받은 걸로 이 대출을 갚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후에 2016년 1월 13일 날 이분께서 이 대출을 다 갚은 거죠. 말소된 거 보니까 이런 거 뭐 대출 다 갚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서 대출을 갚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면 말소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줄이 거져요. 빨간 줄. 근데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빨간 줄이 안 거지잖아요. 기존 그 소유자에 대한. 그래서 어떤 분이 나 매매로 샀는데 이거 기존 사용자 이거 왜 빨간 줄 안 거지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그 소유권 같은 경우는 말소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이전. 그러니까 이전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거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뭐 보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표제부에는 이 건물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다. 요즘 그 직방이나 다방 같은 데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직접 빼봐야 돼요. 빼보고 실제 이 갑구에 있는 거가 이제 소유권이다 보니까 실제 뭐 임대차 계약서를 하더라도 이 갑구에 적혀져 있는 그 소유자가 실제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거 넣었을 때 이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인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계약을. 뭐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수탐 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돈 아끼겠다고 하다가 보증금 떼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